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사실 근데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했던 다른 전문가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고 야 이거 뭐 정부가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해도 뭐 집값이 이렇게 계속 더 오를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이 부족해라고 이제 얘기들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급이 뭐냐면 총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의 수, 서울의 아파트 개수, 그리고 입주 물량 그래서 분양 물량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2013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데요. 그때는 집이 많았습니까? 강남에? 네. 반대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때는 분양이 굉장히 건설회사들이 많이 했어요. 시장에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집값 올랐습니까? 공급 많이 했는데. 총량은요, 지금의 우리가 마주하는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거는 장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급은 항상 부족해요. 예. 언제 우리가 집 풍족한 시대에 여러분 언제 사셨습니까? 근데 왜 집값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나요? 집은 항상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이유를 대는 건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논리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값은 계속 변동해 왔고 지금도 변동하고 있고 그 변동하는 원인들은 그런 총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제하고 싶은 건 있어요. 예. 그렇게 항상 집은 장기적으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는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아주 길게 뭐 50년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변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동되는 거를 잘 읽어보자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난 상관없어요. 난 집 30년 살 거예요. 50년 살 거야. 대대손손 살 거야. 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뭔 상관 있어. 언제 사도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공급 부족한 거에 기대고 그냥 아무 때나 집 사셔도 됩니다. 지금 사셔도 돼요. 지금 강남 가셔서 비싸게 주고 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싫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기 싫다. 네. 굉장히 좀 논리가 굉장히 기존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직톡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재건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건축 규제하면 새 아파트 공급 안 되고 그러면 입주량 안 되고 분양 안 되니까 가격은 결국엔 오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지배해왔던 논리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사실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드는 얘기가 과천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과천에 아파트가 11단지가 있고 제가 과천을 사실 잘합니다. 왜냐하면 신혼 때부터 제가 과천을 오래 살았고요. 예. 제 아내가 과천역으로 나오고 좋은 데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요 2008년도였는데 과천이요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었어요. 뭐 전세가가 엄청 쌌고요. 그랬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과천이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 강남과 거의 비견하게 올랐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건축 때문이에요. 아파트가 11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60% 이상이 현재 재건축 중입니다. 그럼 논리상 재건축을 그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 새 아파트 많아질 텐데 왜 집값이 오르고 있냐는 거죠. 아파트 많아질 텐데.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 몰려가서 집을 사고 있을까요? 기다리면 될 텐데. 네. 예. 근데 이유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집값을 단기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개발 호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막 되면 집이 많아진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요.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개포잖아요. 그렇죠. 예. 개포가 왜 그렇습니까? 재건축이 막 되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 뭐 이런 논리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가격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근거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좀 서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주로 해주셨는데
지방 쪽은 좀 올해, 그러니까 서울은 좀 떨어질 거고 지방 쪽 전망을 한번 좀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좀 지방 쪽은 좀 어떨까요? 좀 지역별로 물론 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지방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수원과 그리고 용인 지역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수원과 용인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서울의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특히 매물 감소가 되게 영향이 컸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매물 감소보다도 사실은 이 투자나 투기 수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갑자기 실수요가 많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순식간에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의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크지 그렇습니다.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현지에 진짜 가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갑자기 집을 사놓고 한 달 만에 팔아버려요. 예. 집을 주식 투자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집 못 팔아 할 때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양도세 많이 내잖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양도세 내면 어때? 갑자기 한 달 만에 1억 올랐는데. 그리고 연극세 50% 내도 5천만 원 번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팔고 나가는 거예요. 단타로 그냥 네.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그런 지역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해야 된다. 되게 유의해야 된다. 근데 너무 뼈네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규제 지역이 아닐 것. 두 번째는 전세 매매 비율, 즉 전세 비중이 높을 것. 그럼 다음에 무조건 오릅니다, 여러분. 결국 갭 투자하기 좋은 네. 지역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서 하는 게 나중에 또 규제 들어오고 투기 수요 확 빠지면 가격이 확 또 내려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이 해운대거든요. 해운대가 작년도에 말에 사실은 관리 지역이 해제되면서 갑자기 투기 수요가 막 몰렸다가 해운대가 갑자기 급등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또 갑자기 또 투기 수요가 빠지니까 가격이 계속 또 떨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방은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방은 또 서울의 수도권의 주요 지역과 다르게 매도 물량보다 투기 수요의 영향이 투자나 투기 수요 영향이 영향이 굉장히 더 크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